안녕하세요. 남성전기기능사학원의 남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동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어요. 기동법.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왜 우리가 기동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요? 기동이라는 것은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기동. 예, 처음에 시작한다는 뜻이죠. 왜 우리가 기동법을 해야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지난번에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처음에 어때요? 많은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네 탈 때도 그런다 했죠? 여자친구가 그네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살살 밀어도 되지만 처음에 앉아서 오빠 밀어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세게 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세게 밀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힘이 들어요. 초기에 기동할 때는. 그러면은 대형 전동기 같은 경우는 타버린 일이 있어요.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도 기동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하니까 모터가 안 타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전전압 기동부터 보겠어요. 전전압 기동이란 전체 전압을 그냥 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입기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직접 입력한다. 직접 그냥 꽂아본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기동전류가 6배가 흐르게 돼요. 6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6배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소형 선풍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꽂아버리죠. 그래서 직입기동이라 한다. 전체 전압을 기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전전압 기동은 뭐냐 그러면은 직입기동입니다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정집에서 쓰는 소형이고 전류가 몇 배가 흐른다? 6배가 흐른다. 6배.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공장에서는 어떻게 쓴가 볼까요? Y델타 기동을 쓰고 있어요. Y델타 기동. 여러분들이 전기 이론 시간에 배웠죠? 델타형일 때는 저항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델타형일 땐 저항이 12짜리가 이렇게 Y형으로 바뀌면 어쩐다 했어요? Y형으로 바뀌면 3분의 1로 줄어든다 했죠? 그러죠? 그래서 4로 이렇게 저항이 줄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Y형이다, 델타형이다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초기에 시작할 때는 저항을 키워줘야겠죠? 그래야 센 전류가 안 흐를 테니까요. 그래서 Y델타로 해서 초기 전류를 3분의 1로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전류와 토크가 힘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평소에 전류에 기동할 때 Y델타로 하면은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는 6배가 흐를 텐데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200%, 2배만 흐르겠네요. 평소보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고 Y델타 이 회로를 이용해서 3분의 1로 줄여준다. 전류를 모터가 안 타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용량인 경우는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류를 줄여준답니다. 그러겠죠.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바로 변압기까지 사용해서 결국 전압을 낮춰줘야 기동할 때 전압을 낮춰줘야 전류가 적게 흐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동보상기를 사용한다, 당권 변압기를 사용한다 하는 것은 무슨 법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기동보상기법이다 이렇게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항하고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코일이었죠. 코일. 이 코일을 바로 리액터라 그래요. 그래서 리액터로 기동한다. 그러니까 초기에 시작할 때는 뭘로 한다고요? 코일로 딱 전류를 막아준다 이거죠. 전류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 딱 차단해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기동하는 법이 펌프나 송풍기, 바람 부는 송풍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자, 송풍리, 리자를 붙여서 송풍리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자, 친구가 미팅을 갔어요. 근데 여자애가 딱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저 담양군 송풍리에서 살아요. 이렇게. 송풍리, 담양군 송풍리 이렇게 기억해서 송풍기가 바로 리액터 기동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글자만 딸 수 있어요. 농형은 쇠뭉치만 있는 거라 했죠. 그래서 전와 기다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논팽이형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재밌게 외우게 논팽이형이 아침에 일하러 가지 않고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 계속 하루 종일 전화 기다리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논팽이형이 전화만 기다려 그러고 외우고 농형은 전화 기다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것으로 기동할까요? 그것은 바로 2차 저항을 이용해서 기동을 합니다. 기동 저항 기법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2차 저항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비례 추이 원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기동 전류를 작게 해주고 2차 저항을 넣으면 기동 토크가 커진다 했죠. 그래서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이것도 권비리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권선형은 비례 추이 원리로 동작하고 2차 저항을 이용한다. 그래서 2차 저항을 크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기동 전류가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러면서도 빨리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가 이제 기동이 다 끝나면 어떻게 웅 하고 돌기 시작하면 이제 줄여줘야겠죠. 줄여줘야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속도제에 들어가서 속도제요. 평상시에 속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여기에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 기본 공식이 있어요. 자, 기본 공식 볼까요? N은 P분의 120F의 1-S. 이것이 바로 유도 전동기의 식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뭔가요? 주파수. 주파수를 키우면은 속도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또 극수를 키우면 속도가 떨어져 버리겠네요. 또 슬립을 키우면은 어떻게 해요? 속도가 떨어져 버리겠네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파수를 볼까요? 주파수 변환법. 이런 경우는 농형에서 많이 쓰입니다. 주파수는 농형 쓰고 섬유공업, 방직 공장 같은 섬유공업과 선박, 배 추진용으로 유도 전동기 속도제에 많이 쓰고 있어요. 주파수 변환법. 그 다음에 극수 변환법은 뭐예요? 극을 늘렸다 줄였다는 거죠. 극을 만약 키우면 속도가 떨어져 보죠. 근데 자 봐볼까요? 직렬로 정속하는 방법, 그것은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차동은 뭐예요? 뺄 차니까 빼준 거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병렬은 어때요? 밑으로는 더해주고 위로는 곱해주니까 이도저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직렬 정속, 차동, 병렬 이런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슬립 제어법 볼까요? 슬립 제어법. 자, 이 슬립을 제어한다는 거죠. 손실을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여자법이라도 한다. 왜 그러냐면 자, 2차 권선에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해 주겠다. 전압을 공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는 회전자에다가 전압을 공급해 줌으로써 이렇게 제어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슬립 자체가 어때요? 손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지 않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전압 제어법 볼까요? 전압 제어법도 있는데 그것은 전압을 세게 해주면 어때요?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SCR이라는 다이리스트라는 장치로 각을 제어하는 각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SCR이 여기서 가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돼 전압이 많이 올라가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가동하면은 전압이 조금만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풍기가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팔아먹으면 좋을까요? 빠르게 느리게 자연풍 선풍기 이렇게 팔아먹으면 아주 좋겠죠. 사람들이 와 신난다 그러고 비싸게 많이 사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저항제요. 이것은 뭔가요? 아까 권선형에서 써먹었죠. 그래서 비례추이 원리로 저항을 키워주면은 속도는 떨어지고 속도를 높이려면 저항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자, 앞글자 맞다면 F가 뭐예요?
주파수죠. 그 다음에 P, 극수는 P죠. 그 다음에 슬립은 S죠. 전압은 전이고, R, 저항은 R이니까 FPS전 R 이렇게 외워도 되겠네요. FPS전이. 야, 옆반 너희들하고 우리 반 애들하고 FPS전 R 한 판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겠죠. FPS전 한 판 하자. 이렇게 FPS전 R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농형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논팽이형은 주사, 주파수니까 주사가 약이야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 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요.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섬유를 많이 수출해 가지고 이렇게 섬유를 수입해서 옷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주파수처럼 흔들리죠. 근데 이렇게 배가 있죠. 여기 이제 섬유를 싣고 와서 이제 수입을 해서 또 나중에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외워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파수 변환법은 어떤다? 이런 선박에 쓰이고 또 섬유공업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수변환법은 P니까 직렬적소, 차동열소, 백렬소다. 슬립제어법은 어떻게 보면 2차 여자법이니까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자,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우리 2차 가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장실에 딱 가더만 슬립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어쨌거나 효율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특징은 전압을 공부한다. 전압을 공부한다.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전류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것은 속임수야. 속으면 안 되겠어요. 전압을 공부한다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 제어는 SCR로 위상각을 제어하는 것이고 2차 저항 제어는 비대추위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는 또 실제적으로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할 때는 인버터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인버터 장치를 VVVF라고 한답니다. 이걸 보면 베리어블 전압, 베리어블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압과 주파수를 어쩐다? 같이 올린다는 뜻이야.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올리는 장치다. 원래 이 식으로 보면 주파수만 올라가도 속도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선배들이 해보니까 별로 잘 안 올라가. 그래서 전압을 같이 올려준다. 실제적으로는 VVVF를 통해서 속도 제어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가정용에는 단상이 많아요. 단상 전동기가 많은데 가정용에는 얘네들이 또 기동 토크가 작아요. 기동 토크, 즉 일어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기동 토크가 큰 순서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봐볼까요? 반발 기동형이 제일 크고요.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사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 순서랍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연습장에다 한 10번씩 연습하세요. 반반 콘분쇄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반반 콘분쇄 한 10번씩 써서 외우고 반발 기동형이 가장 세다. 선생님 저는 너무 귀찮아요. 그런 학생은 반발 기동형 하나만 외워도 되겠죠. 그거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은 역률이 좋아요. 콘덴사 기동형은 콘덴사가 붙어 있어서 역률이 좋다. 그래서 가정용에 많이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쉐이딩 코일형은 역회전이 안 돼요. 역회전이. 그러니까 그러죠. 군대에서 야 역회전 한번 해봐. 딱 그러니까 못해요. 역회전 하라니까 못한다니까요. 이 쉐이가 탁 치죠. 쉐이딩 코일형은 역회전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나온가. 그리고 간단한 것은 그냥 암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308번 봐보겠어요. 308번. 자,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정회전 슬립을 S라 한다면 역회전 슬립은 얼마입니까? 나왔죠? 그런 경우는 E-S다. 역회전은 E-S다. 그냥 암기해 보세요. 그 다음 309번. 기동 토크가 큰 순서, 반발 기동형이 가장 세죠?
반발 기동이 세고, 그 다음에 콘덴사 기동형,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이 순서죠. 그 다음에 310번 기동 토크가 가장 높은 것이 뭐냐? 반발 기동형이죠. 311번 탁상용 선풍기 전동기의 어때요? 속도 조정은 뭘로 하냐? 전압으로 조정합니다. 전압으로. 전압 조정이 맞아요. 312번 회전 방향이 틀린 것은 뭐냐? 4번 보니까 직류 직권 전동기 역회전을 극성을 반대로 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극성을 반대로 해봤자 의미가 없고 3번이 맞는 말인데 전기자 회로를 반대로 접속시켜줘야 된답니다. 그 외에도 2번 볼까요?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에 역회전하려면 두 상을 역으로 역상 회전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313번 볼까요? 전전압 기동은 뭐냐 시험에 나왔죠? 직입기동이 전전압 기동이 직입기동, 전전압 기동인 직입기동이다. 직접 입력해 봅니다. 소형의 가정용 쓰이는 거예요. 314번 Y델타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 기동전류를 줄이라는 거죠. Y델타는 기동전류를 3분의 1로 줄이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죠. 315번 펌프나 송풍기에 쓰이는 것은 뭐냐? 송풍리, 그래서 리액타 기동법이다. 그 다음에 316번 20kW의 대형이 농형 유도 전동기에는 어디다 쓰이냐? 대용량은 어쩐다? 기동보상기나 단권 변압기라는 따로 변압기를 설치해야 한다. 317번 가정용 선풍기는 뭐냐? 영구 콘덴사형이죠. 영구 콘덴사, 영구 있으라고 영구 콘덴사형입니다. 318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2차 저항법이 아니죠. 그것은 권선형이죠. 2차 저항법은. 319번 2차 열의 저항을 삽입한 목적이 아닌 것은 최대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했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저항을 넣으나 안 넣으나 일정하다 했죠. 그래서 4번이 아니겠습니다. 320번 속도 조정이 쉬운 건 뭐냐? 삼상 권선형이 쉽다. 결국은 어때요? 2차 저항으로 저항을 좀 키우면 속도가 떨어지고 이런 식이죠. 21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4번 삼상 중에 두 상을 접속을 바꿔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RST 3개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걸 역으로 이렇게 꽂아본 거죠. 역으로 꽂아버리면 거꾸로 돈다는 거죠. 자, 322번 속도 제어와 관계없는 것은 FPS 전 R이라 했어요. 극수 맞고요. 2차율로 저항 맞고 전원 주파수, 변환 주파수도 맞죠. 여자 전류의 변환이 3번이 아니에요. 그것은 슬립 제어법에서는 전압을 바꿔준다. 항상 기억하세요. 슬립 제어법에서는 전압을 바꿔준다. 그 다음에 323번 동기 속도보다 낮은 속도 제어를 연속적으로 하지만 효율이 좋지 않다. 2차 여자법을 말한 거죠. 324번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와 관계없는 것은 뭐냐? 여자 전류의 변화, 이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325번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된 걸 방지한 동시에 전력도 해소하는 제동법은 뭐냐? 제동법은 지난번에 이제 배웠는데 한번 다시 보게요. 제동이라는 것은 브레이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자로는 동작을 억제한다. 그래서 브레이크 기능을 말한 것입니다. 알프스 같은 데는 어쩐가요? 수십 킬로가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온 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내려오죠. 이럴 때 전기 기차라면 올라갈 때 전기 힘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가요? 이것이 계속 빙빙빙빙 돌면서 오히려 전기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진 것이 원래 있는 축전지실로 돌아간다. 돌아올 해자요. 돌아올 해자. 그래서 회생제동.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만들어진 것은 어때요? 이 알프스 기차 안에서 예를 들어 요리도 해 먹고 또 노래도 부르고 텔레비도 보고 그래야 되죠. 이런 데 쓰는 데 쓴다 해서 발전제동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상제동이란 것은 이렇게 RST 3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역으로 R상을 T로 꽂아보고 T상을 R로 꽂아보면 거꾸로 역회전 한답니다. 그래서 급제동이라고도 하고 플러깅이라고 해요. 플러깅. 급하게 반대로 돈다는 뜻이에요. 역상. 상을 역으로 꽂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제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25번에 어때요? 전력을 회수한다 그랬으니까 회자가 들어가죠. 회생제동 2번이 맞습니다. 326번 대형의 천장 기중기에 사용하며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발전제동에는 직류 여자기가 필요해요.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여자가 있어야 발전한다. 이렇게 같이 외워도 되겠죠? 여자가 있어야 발전한다. 옛날 지리산에 한 아저씨가 발견됐어요. 어떤 아저씨였냐면 뭐 조그만 토굴 같은 데 사면서 그냥 사료 같은 거 대충 먹고 살아.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어.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버린다면은 발전이 없죠. 그렇죠?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옷도 사 입고 뭐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그래야 이제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 발전한다. 그렇죠? 여자가 또 애기도 낳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발전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여자가 필요한 제동법은 뭐냐? 발전제동이다. 4번입니다. 327번 단상유도 전동유도 선풍기나 세탁기, 전축 플레이에 널리 사용하는 것은 뭐다? 영구 콘덴서이다. 그러니까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다 해서 영구 콘덴서이에요. 328번 승강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 삼상유도 전동기입니다. 329번 스트로보스코프법은 뭐냐? 슬립을 측정하는 슬립. 스코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다는 뜻이에요. 스코프는 영어로 본다는 뜻이에요. 봐. 그러니까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죠. 이렇게 회전한 날개가 회전하면서 얼마만치 손실이 생기는가를 보는 것을 슬립을 보는 것을 스트로보스코프법이라 합니다. 330번 보게요. 삼상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하는 중 틀린 것은 뭐냐? 2번 볼까요?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슬립은 감소하죠. 근데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한번 봐볼까요? 제일 처음에 유도 전동기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어떤가요? 슬립이 1이죠. 슬립이 정지되어 있어. 그 다음에 서서히 기동하고 있어. 슬립이 1이죠. 속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슬립은 줄어들어요. 작아지다가 완벽한 속도, 무브와 동기 속도가 되면 슬립은 0이 돼 버립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331번 4극 24홈 삼상유도 전동의 1극 상당 홈수는 얼마냐? 그것은 그냥 나누면 돼요. 24홈을 어때요? 4극 3상으로 나누면 돼. 알겠죠? 그럼 38에 24, 4, 2, 8. 그러니까 2네요, 2. 332번 슬립 링이 있는 유도 전동기는 뭐냐? 권선형이죠, 권선형이. 슬립 그쪽을 통해서 전압을 가해 줄 수 있습니다. 333번 보게요.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공극을 작게 한 이유는 뭐냐? 역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거기 해설에 나와 있죠. 공극이 커지면 자기저항이 커지고 여자 전류가 많아져서 역률이 떨어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334번 유도 전동기의 극수가 얼마냐 그랬어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한번 풀어볼까요?
N은 P분의 120F 어때요? 여기까지 해서 유도 전동기는 1-S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극수를 물어봤으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답니다. 그래서 P는 N분의 120F 1-S가 되죠. 그럼 일단 넣어볼까요? N은 얼마예요? 600이죠, 600. 600이고, 120 곱하기, 주파수가 50이라 되어 있네요, 50. 그 다음에, 1-S니까, 1-S니까, 1에서 0.2를 빼면 0.8이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기를 때리면 8이 나오겠습니다. 335번, 동기 속도로 회전하면 회전자에는 어떤 주파수가 유기됐나? 주파수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어쩐다.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면 SE라는 전압이 되고 SX가 되고 SF가 된다 했어요. 그죠? 저항은 그대로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전하게 되면 이 슬립, 만약 슬립이 0.05다 그러면은 주파수를 갖다 곱해줘야 되죠. 그런데 동기 속도가 되면은 주파수가 슬립이 0이라 했어요. 0.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0을 곱해보니까 0이 되버죠. 그 다음에 336번 비례추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뭐냐? 권선형이다. 2차 저항을 이용해서 비례추이를 합니다. 337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최대 토크는 얼마인가?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저항을 안 단 유도 전동기는 한참 시간이 걸린 후에 여기에 최대값에 도달한답니다. 그 다음에 부하가 탁 걸어주면 이 정도에서 떨어져서 동작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저항을 많이 걸어준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면서 최대 토크에 도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하를 걸어주면 이 정도에서 이제 일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최대 토크 값은 어때요? 일정하죠.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번 효율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예요. 출력은 P죠, P.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효율 나타내식이 이렇게 나온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3상의 입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출력은 이렇게 P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이 되네요. 이렇게. 자, 339번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콘덴사형이다. 해설을 보면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에 많이 쓰인다. 340번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건 뭐냐? 쉐이딩 코일형이다. 1번이 맞습니다. 341번 Y델타에 의해서 기동시키면 기동전류는 몇 프로이냐? 기동전류는 아까 원래 6배이죠? 6배가 되는데 Y델타형은 3분의 1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즉 200% 근처죠. 1번입니다. 341번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가한다. 전압을 가한다.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가한다가 뭐였죠? 2차 여자법, 슬립 제어법이었죠. 2번이죠. 343번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시켜서 정지시킨 것이 뭐냐?
발전회생 역상 중에 역상이죠. 344번 제동 상태를 힘이 약해져서 기계적 마찬전을 동시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맴돌이 전류 제동입니다. 304번 공급 전압 일정하고 주파수가 감소했다. 주파수가 감소할 때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주파수가 증가해야 철선이 떨어진다 했어요. 그러죠? 철선이 떨어진다 했는데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철선이 증가하겠네요. 손해가 증가하니까 3번 역률도 나빠지고 또 어떻게 해요? 동기 속도가 감소되죠. 동기 속도가 감소하는데 4번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 그건 잘못됐어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누설 리액턴스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면 누설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이고 2파이 FL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가요? 누설되는 리액턴스, 손실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 4번이 옳지 않죠. 주파수가 감소하면은 증가한다. 4번은 옳지 않습니다. 345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건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파수가 1번보다 우리는 더 올라갔죠. 그래서 손해가 더 줄어들었죠. 손해가 더 줄어든다. 이런 거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번 10kW 이하 소용량에서는 몇 프로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냐? 80%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한다. 그 다음에 347번 속도 제어 인버터 장치는 VVVF라 했죠. 3번이 맞습니다. 348번 속도가 일정하고 구조가 간단해서 전기 시계나 오실로스코프에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가 뭐냐 그랬습니다. 반동 전동기. 반동 전동기. 외야겠죠. 종류가 많으니까. 349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주파수 제어, 논팽형은 주사를 봐야 돼. 그랬죠. 그 다음에 350번 기동 전동기로 유도 전동기를 쓸 때는 동기 전동기의 극수가 10극이라면 어떻게 하냐. 유도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에 비해서 더 느렸습니다.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어요. 동기 전동기가 이렇게 딱 돌면은 유도 전동기는 어떤다고요? 늦어진다. 그러니까 속도, 여기 슬립이 존재하니까요. 이렇게 늦어진다. 왜 그런데 우리 씁니까? 값싸니까. 값싸고 편리하니까 쓰는 거죠. 어쨌거나 동기 전동기에 비해서 유도 전동기는 더 이렇게 느리답니다. 알겠죠? 그러면 속도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동기 전동기보다 극이 더 적어야, 2극 더 적어야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 빼기 2가 돼서 8이 되겠어요. 351번 50Hz 500rpm의 동기전동기에 이것을 기동하려면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얼마이냐.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N은 P분의 120F라 했죠. 근데 여기서 N과 P는 바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P는 N분의 120F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500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또 50이라 돼 있네요. 이렇게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약분하고 하면 12극이네요. 12극이. 자, 12극. 지금 동기 전동기가 12극이에요. 그러면 유도 전동기는 몇 극이어야 됩니까? 2를 빼야 하니까 10극이 되겠습니다. 352번 용량 10kW 이하의 소형인 경우. 소형인 경우는 슬립이 더 커지겠죠. 5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이 되죠. 353번 삼상 권선용 유도전동기에 기동할 때 2차장을 접속한 이유는 전류를 줄여주죠. 그죠? 기동 전류를 첫째 줄여주고 두 번째는 기동 토크도 크게 해주고 4번이 맞습니다. 354번 권선법 중 맞지 않는 것은 단층파권이 잘못됐죠. 2층권을 쓰죠. 2층권, 중권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355번 출력 특성 공을 써서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은 뭐냐? 4번이다. 슬립이 천천히 올라오죠. 356번 무부하시 슬립. 부하가 없을 때는 완벽하게 돈다 했어요. 그래서 슬립이 0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 학생들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어려운 문제는 좀 피하면서 쉬운 거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고생했습니다.